얘들아 안녕. 오랜만이다. 한국사 시간이야. 11강 삼국시대의 문화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어. 시험은 잘 봤는지 모르겠다. 이제 중간고사는 중간고사대로 잊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새롭게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삼국시대 문화를 총 2시간에 걸쳐서 좀 천천히 배워볼 예정이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천천히 배워볼 예정이다. 그중에서 오늘은 고분벽화, 고구려의 고분에 남아있는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의 생활 모습을 읽어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 달랐던 고분 양식, 무덤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그 무덤에서 나왔던 뭐 유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과서는 40에서 43페이지고 오늘은 막 엄청나게 열심히 뭘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막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공유해주는 사진들 보면서 좀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얘들아? 아무래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사료가 너무나 제한적이야. 사람들이 글로 자신들의 모습을 썼다고 하더라도 일단 글 자체도 너무 적을 뿐더러 그걸 써도 그게 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요즘 같은 시기에야 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2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복원해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요즘에 뭐 데이터가 워낙 많고 막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니.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생활 모습들을 과거 사람들의 시각 그대로 딱 표현해 놓은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면 너무 역사를 연구하면 좋겠지. 근데 그러한 자료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구려의 고분 벽화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직접 자기들의 무덤에 남겨놓은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이 벽화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벽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줘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벽화를 한번 볼까? 음, 고구려의 고분에 있는 벽화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 두 명이 손님이고 이 사람이 주인이다. 자, 그런데 좀 훼손되어 있어서 좀 복원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선생님만 갖고 와볼게. 자, 보도록 합시다. 이걸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 두 명의 사람 크기가 다르지. 그럼 두 명의 사람 크기가 왜 다를까? 이 사람은 키가 3m고 이 사람은 키가 1m일까? 아니겠지.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표현을 했다. 이 사람이 집주인이잖아. 아무래도 귀족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노비를 두고 있는 아니면 이렇게 시종을 두고 있는 귀족을 나타낸 것 같아. 그래서 고구려에는 이 그림을 보니까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돼. 뭐 고구려에는 키가 3m인 사람이랑 1m인 사람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지? 자, 이런 거 말고 좀 더 간단한 것들 한번 찾아볼까? 눈에 띄는 거 뭐 없어? 패션이 특이하지.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은 좀 이런 땡땡이 무늬를 좋아했나? 좀 특이하게 생겼네.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뭐 눈에 띄는 거 있어? 선생님은 모자가 눈에 띄더라고. 이 모자가 약간 우유곽처럼 생겼어. 그래서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저 특이하게 생긴 모자를 썼구나. 그리고 특이한 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요즘에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고구려에서는 아니었나 봐. 분명히 실내에서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걸 텐데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지. 또 재미난 거 한번 찾아볼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선시대야. 왼쪽은 고구려고.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오른쪽은 바닥에 앉아 있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였단 말이야. 그런데 왼쪽에 고구려 봐봐야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이거 먹는 것도 테이블에 있잖아. 이 의자랑 테이블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요새로 치면은, 그지? 그래서 조선 시대는 바닥에 앉았지만 고구려 시대 때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차이점도 있고. 선생님은 이 테이블이 진짜 엄청 멋있는 것 같아. 이 테이블이랑 이 술병 같은 게 올라가 있는 테이블을 비교해봐봐. 이 테이블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탁착착 마치 뭐 산발이 마냥 그 알콜 램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각도를 세련되게 해놨어. 이 바닥,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도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 게 뭐 이런 디자인, 현대 디자인이랑 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좀 세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했었어.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찾을 수 있지, 뭐. 당시에 밥그릇이 뭐 요즘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아마도 밥그릇, 국그릇이고 반찬그릇이겠지? 그지? 요즘이랑 먹는 게 비슷했나 봐. 그리고 이게 뭔지 선생님 진짜 궁금해. 아, 이거 뭘까? 손님, 약간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그 딸기 빙수 같이 생기지 않았냐, 얘들아? 그지? 근데 뭐 고구려시대 딸기 빙수를 먹진 않았을 테니까. 뭔가 고구려 사람들이 먹었던 뭐 과일이나 뭐 과자 같은 그런 것들을 올려놨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벽화를 보고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물건을 썼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옛날 이렇게 막 팔에다가 소매에다가 손 넣는 거 이런 문화도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있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사는 모습을 그냥 그린 거겠지.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못 가니까 그거를 보고서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어. 그지? 다른 그림 한번 볼까? 이 그림 봐봐. 무용총에 있는 무용하는 그림인데 한번 볼게. 어떤 게 제일 눈에 띄니? 이제 이 사람들. 그지? 약간 쭉 이렇게 춤추는 건데 고구려에는 이런 춤이 유행한다 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옷도 굉장히 특이하고 춤도 특이하지. 그래서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꺾는 그런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옷도 보면은 이렇게 색깔도 뭐 아래 위에 딱 다르게 입고 땡땡이 언니도 아주 막 엄청 많아. 재밌다 그지?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기타 치는 것 같아 보이는 거 그지? 아, 고구려에도 기타 같은 악기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림만 봐도 딱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유명한 그림이지? 수렵도라고 하는, 수렵하는 그림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국사 교과서 표지기도 했었어. 참 추억 돋는 그림인데. 이 그림 보면은 뭘 알 수 있니? 뭐 그래. 고구려 사람들 사냥 정말 잘했구나. 고구려 사람들 보면은 말을 이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촥 돌려가지고 화살을 촥 쏘고 있지. 엄청난 스킬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뭐 그런 식으로 고구려의 말 타는 기술, 활 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또 특이한 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털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 새털 이렇게 축축 돼 있지. 여기도 보면 얘도 새 깃털 같은 걸 이렇게 뽑은 걸 알 수 있어. 그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체크할 수 있어. 이런 거 보면은 화살의 모양이, 활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복원을 할 수 있어. 그다음 또 특징적인 게 고구려 사람들 말 타고 있는 발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런 모자 나타낸 거고 등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자. 등자라고 하는 건 이제 발 탈 때 말하자면 발 받침 같은 거. 발을 착 놓고 고정을 시키고 탁탁탁 탈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다리 안쪽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말의 배를 꽉 잡고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겠지. 그런데 이 등자를 사용했다는 거는 고구려의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되게 간단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었어, 얘들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있지,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지만 등자는 사용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 등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먼저 발명을 하고 고구려에서도 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이미 등자를 사용해서 말을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고구려의 그런 말 타는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했다는 거지.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했던 고구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이 발달했을 것 같다. 자, 이런 그림도 볼게. 보면은 양산 같은 거 눈에 띄지? 고구려에서는 저런 양산을 썼나 봐. 굉장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이게 길어가지고 무슨 셀카봉 같네. 그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치마가 있는데 이 줄무늬 이 무늬별로 색색으로 다르게 염색을 해가지고 한 치마 확인할 수 있다. 뭐 윗도리도 이쁘고 그다음에 얼굴에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점점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화장 같은 것도 고구려에서 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지. 또 여기 보면은 광대들의 모습도 그리고 있네. 그래서 상당히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알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벽화 같은 거 봤을 때 뭐
고구려 벽화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아궁이랑 가마솥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동물들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뭐지 정육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놨네. 요즘에는 냉동고에 넣어놓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 냉동고가 없으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넣어놨나, 그지? 그럼 금방금방 빨리 없애야 될 텐데 상하니까. 이런 거 보면 고구려 주차장인가? 딱 이렇게 위에 비 안 맞게 돼 있고 칸 딱 나눠져 있고 여기 이렇게 말이 끄는 혹은 사람이 끄는 이런 수레가 딱 있는 거지. 이 수레 같은 것도 보면은 스타일도 달라. 얘는 지붕이 있는 거고 얘는 오픈카야 말하자면, 그지? 그런 식으로 다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딱 디테일 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평창올림픽 기억나니 얘들아? 평창올림픽에 이게 개막식인지 폐막식인지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긴 게 갑자기 등장했어. 그래서 막 인면조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새 이게 막 등장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당시에 실시간 검색 1등에 아 도대체 저 괴물은 뭐냐 막 이렇게 등장해서 저게 뭔데 우리나라 올림픽 개막식에 나오냐 막 사람들이 막 검색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저게 어디 있는 거냐면 얘들아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 새를 이제 이렇게 탁 만든 거지. 상당히 선생님 저거 보면서 와 고증을 이제 열심히 했구나. 되게 엄청 우리나라에 독특한 거잖아, 그지? 어. 그래서 올림픽에서 저걸 만드는 사람이 그 개막식을 계획한 사람이 상당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했었어.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또 계속 보다 보면 또 정감 가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야. 우리가 벽화를 봤을 때 느껴야 되는 거는 이거 벽화 뭐 수렵도 막 무용총 뭐 이런 거 암기 이런 게 아니라 딱 보고 옛날 사람 이렇게 살았나? 우리 막 다른 친구들 타임라인 막 SNS에서 보면 막 사진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 얘는 이러고 사는구나 이렇게, 그지? 친구들 막 푸사 같은 거 봐도 그지? 재밌잖아.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벽화를 보면서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면조, 이건 뭐 이거 잘못 들어갔네, 그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벽화를 그린 무덤의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무덤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로 방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여기 다 벽이 있지.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방이 있어서 그 벽이랑 지붕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지붕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붕 안쪽에도 벽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여기 있네, 고구려. 아까 수렵도. 그지? 호랑이도 사냥하고. 여기 보면은, 소가 끄는 수레도 있고, 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재밌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 이게 고구려 유물이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많은 역량을 투자하지를 못해,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쪽에 있었으면은 이게 좀 더 복원을 잘했을 텐데, 이거를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까 공기랑 닿고 이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막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게 다 없어진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긁어놓은 게 아니라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돼. 마치 벽에 곰팡이 쓰는 것처럼 이 그림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야.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분석했던 그 접객도거든? 사람들이 이게 카페 같이 생겼던 거. 여기 보면 테이블 보이지? 여기 사람 앉아있고, 그지? 너무 안타까워. 이거 빨리 뭐 통일을 해서 뭐 우리가 이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서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선생님은 그게 걱정이다. 선생님은 그냥 역사를 좋아하는 한 명의 역사 뭐 학도로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은 이런 거 좀 빨리 좀 우선순위로 해서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참. 그지? 1500년 된 유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어. 좀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북한 친구들, 이거 참,
자, 그래서 우리 고분벽화는 이 정도로 보고 오늘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런 무덤, 양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하면 우리 뭐 유명하지? 돌무지 무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돌무지 무덤에서 후기로 가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그래, 변하기 전 돌무지 무덤 먼저 사진 볼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돌무지 무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기단이 있고 돌을 무지 많이 쌓아서 돌무지 무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하면은 약간 계단식도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또 발전한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좀 다 돌무지 무덤이었다. 이런 것들이 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어렵지 않아, 얘들. 굴식 돌방 무덤은 굴이 있는 스타일이고 돌로 만든 방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굴이 있지. 지금 굴이 탁 있고 여기에 돌로 만든 방이 있고 그 흙으로 덮은 게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어. 그래서 굴이 있고 여기 조그만 방이 있고 안쪽에 큰 방이 있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굴이 있고 돌로 만든 방이 있는 게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3D로 표현하면 이게 이런 모양이겠지. 그래서 이쪽에 각각 면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안쪽에도 벽화를 그리고 지붕에도 벽화 그렸던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어. 이 굴식 돌방 무덤의 단점은 도굴이 너무 쉬웠어. 왜냐면은 입구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문을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러면은 통로가 있고 방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장품들, 같이 묻어준 유물들, 이거를 같이 묻었다. 같이 옆에 껴서 묻어줬다. 그래서 껴묻거리라고 하거든, 얘들아. 껴묻거리. 이런 것들을 훔치기가 너무 좋았어, 도굴꾼들이. 그래서 사실 유물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하지만 좋은 게 이 벽이 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에 벽화를 남기기가 워낙 좋았지. 우리가 보고 있는 고구려의 그 벽화들이 전부 다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와. 왜 우리 돌무지 무덤 볼래? 돌무지 무덤은 이거 여기다가 벽화 그릴 수 있니? 여기 벽화 그릴 수 있어? 방이 없는데, 그지? 이거는 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빼고, 여기 방이 없잖아. 돌을 쌓았으니까.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를 그릴 수가 있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특이한 무덤. 이런 무덤을 우리가 흔히 모주림 양식. 이렇게 양쪽에서 이 사방에서 점점 이렇게 줄여져 나가면서 작아지는 그런 양식을 모주림 양식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무덤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지. 지붕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지. 굉장히 아주 기하학적이고 멋있던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것도 있다, 그지? 벽화 아까 봤던 거 굴식 돌방 무덤 벽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 고구려면 첫 번째 풍속 생활 모습 우리 아까 봤던 것들 사냥하고 막 춤추고 이런 것들 풍속. 자, 두 번째는 인물. 그래서 보면은 무덤의 주인들도 이렇게 탁 보면은 무덤의 주인이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도교의 사신도려서. 도교는 신선사상 같은 그런 고대에서 유행했던 종교지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근데 거기에 사신이 있어. 각각의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네 개의 그런 신이 있는데 그래서 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다 고구려 고분 벽화였다. 우리가 이런 거 본 적 있지만 어딘지 몰랐잖아. 근데 이참에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였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돌무지, 굴식돌방 보면 백제는 뭐가 있을까? 초반에 백제 뭐야? 맞아. 돌무지 무덤이었지. 고구려 영양. 이런 거. 석촌동 백제 구분.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지. 너무 많이 얘기했지. 중간고사 기간에도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겹겠다. 자, 바로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제는 뒤에 어떻게 돼? 백제도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어. 근데 굴식 돌방 무덤보다 특이한 게 백제에서 특이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백제의 특이한 건 뭐야? 벽돌 무덤이지, 그지? 우리 봤던 무령왕릉. 무령왕릉, 그지? 벽돌 무덤. 이런 식으로 생겼어. 벽돌을 쭉쭉쭉쭉 쌓아서 이렇게 해서 방을 만든 거지, 말하자면, 그지? 그래서 안에 뭐 관도 있고 다양한 유물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간혹 벽돌 무덤 하면은 이게 무덤 그냥 끝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무덤 끝이 아니라 무덤 위에다가는 흙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처럼 덮는 거야. 불식 돌방 무덤도 그렇고 벽돌 무덤도 그렇고 밖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무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왜냐면 흙을 덮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벽돌 무덤, 이건 중국 영향이었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줍시다. 자, 신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지막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마지막에는 굴식 돌방 무덤 스타일로 좀 하나로 획일화되었던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는데, 신라의 특이한 부분 별표쳐도 좋습니다. 신라 초창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돌무지 덧널 무덤. 쉬워 얘들아. 돌무지는 돌을 무지무지 쌓고 널은 이제 널빤지 같은 거잖아, 그지? 이 널빤지 같은 거를 덧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보도록 할게. 이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일단 엄청 무지무지 엄청 크지. 이게 신라의 대릉원 사진인데 경주에. 그래서 진짜 엄청 큰 것 같아. 진짜 그냥 가도 너무 재밌어. 올해도 방문했었고 작년에도 방문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 여러분도 경주 가면 좋아. 요즘에는 특히 이쪽이야.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게 황남대총이거든, 얘들아. 이 황남대총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리단길이라고 불러요, 요새. 그 서울의 경리단길에서 따온 건데,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힙해. 이쁜 카페도 많고 뭐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가서 대릉원에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역사는 조금만 볼 거야, 맛있는 것만 많이 먹을 거야 라고 해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이 경주가 됐어. 옛날에는 약간 좀 선생님같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이쪽까지, 여기 전체가 뭐 카페, 음식점, 뭐 편집샵 등등해서 엄청 많으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지금 가긴 좀 어렵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여러분들 한번 갔다 와주기 바랍니다. 무덤 크기가 감에 안 올 것 같아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뭐지, 이렇게 벌초하는 거 볼 수 있지? 진짜 크다. 신라 무덤, 그지?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의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과서도 있는 그림인데, 먼저 관이 있고 그 관에다가 널로 이렇게 밖에다가 탁 덧대는 거야. 이렇게 관만 있는 게 아니라 널을 이용해서, 판자떼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덧대가지고 방 같은 조그만 걸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무지무지 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덧널이 있고 돌을 무지 쌓았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역시나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쫙 있던 거 볼 수 있지. 정말 어, 독특하지, 그지? 고구려랑 백두는 다르지.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도굴이 불가능해, 얘들. 이거를 도굴을 할 수가 없어. 굴식 돌방 무덤은 이 문을 찾아가지고 따고 들어가면 안에 방이 그냥 촥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들어오고 문 닫고 나가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걸 도굴할 수 있겠니, 얘들? 흙 파고 돌 파고 그리고 일단 무덤 사이즈가 엄청 커. 이게 선생님 이거 삽으로 끝없이 파면은 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쉽지 않을걸? 이게 얼마나 도굴이 어려운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지, 이 신라 왕릉을 발굴했던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19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신라 왕릉을 발굴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볼게. 이거는 신라의 황남대총이 아까 봤던 제일 큰 무덤, 그 제일 큰 무덤 120m짜리. 옆에 건물들보다 훨씬 크지? 이거 발굴하는 모습 한번 보여줄게. 당시에 보면은 일단 여기 맨 위에 흙을 없애야겠지? 그 안에 있는 유물을 팔려면은. 그래서 사람들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흙을 파는 거야, 일단. 엄청 높이가 무슨 산에 올라온 거 같네, 그지? 높이가, 그지? 일단 막 까는 거야, 그냥 막 파는 거야. 한참 엄청 파야 돼. 보면은 이렇게 막 쉴 새 없이 파고 있지. 이만큼이나 팠어. 이만큼이나 팠어, 흙. 근데 끝도 없는 거야. 무덤이 이만해. 뭐 끝도 없이 파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정도 깊이 정도는 파줘야지 뭐가 나오냐? 돌멩이가 나옵니다. 흙 다 팠더니 안에 돌이 막 있는 거야. 아마도 당시에 발굴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돌무지 덧날 무덤인 것도 몰랐을 거야. 까본 적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처음에 흙을 막 열심히 파봤어. 그랬더니 돌이 나온 거지. 아마 엄청 당황했을 거야, 이 사람들도, 그지? 발굴한 사람들도. 뭐 돌 나오면 어떻게? 날라야지, 뭐, 그지? 이거 뭐 근데 기계 같은 걸로 포크레인을 막 할 수 있니? 아니지? 문화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다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사업이었어, 진짜.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돌을 다 까고 안에 들어가서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신라의 문화재의 정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금관 진짜 멋있지 않니, 얘들아? 이런 장식들도 엄청 정교해. 이런 반지, 금제 허리띠, 뭐 관 장식, 관에다 꼽는 거야, 이거는. 이거 보면은 금을 이용해가지고 엄청 얇게, 진짜 대단해. 이 그릇들도, 금이랑 은으로 만든 그릇들도 이거 봐봐.
은으로 만든 그릇인 것 같은데, 이 얇고 섬세한, 이게 선생님이 무슨 뭐, 흔히 요새 얘기하는 국뽕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가서 보면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 얘들아. 1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유물들을 만들었을까?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게 진짜 돌무지 덧날 무덤 속에서 남아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선물이지. 어. 이게 만약에 굴식 돌방 무덤이었으면은 다 도굴당해가지고 어딘가 사라져도 없었을 거야. 정말 진짜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이 직접 이번에 신라 가가지고 그 경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와, 진짜 엄청 화려하지 않냐 얘들아? 이게 안이 있고 장식 있고 옥으로 이런 것도 장식한 것도 너무 멋있더라 정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물들이 발굴된 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돌무지 덧널 무덤에 나왔던 유명한 그림, 흑마도라고 하는 그림. 진짜 너무 멋있어. 이렇게 딱 말이 이렇게 말인데 약간 다리 같은 거 보면 약간 구름처럼 돼 있지. 그래서 약간 하늘을 촥 하고 날아가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천마가 그려져 있다. 하늘 말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천마도라고. 멋있는 것 같아. 이 천마도 같은 건 벽화는 아니다, 얘들아. 이건 벽화는 아니고 말의 이제 안장의 부속 부품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인데 혹시 벽화로 착각할까봐. 돌무지 덧날 무덤도 벽화가 없어, 얘들아. 돌무지 덧날 무덤 벽화 없어. 벽화 있는 거는 굴식 돌방 무덤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도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 유명한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 대릉원, 경주의 대릉원에 가면은 천마도가 있는 천마총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유물이 나왔던 황남대총 이런 것도 있고. 이 황남대총은 말고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그 돌무지 덧낼 무덤 내부의 안에 그 박물관처럼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마도가 발굴될 때 당시의 모습인데요. 진짜 여기 지금 옆에 돌 막 쌓여있는 거 보니까 바로 막 돌 드러내는 거야. 돌 막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발굴된 거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 옮길 수도 없고 바로 그냥 그 옆에서 어? 바로 그냥 이렇게 작업 들어간 거지. 그래서 와 진짜 얼마나 감격스럽고 진짜 막 흥분됐을까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 집중하고 있는 표정 보이지.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해가지고 약간 한지 같은 걸 이용해서 잘 복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착착 덮어내가지고 안전하게 이송을 해서 보관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신라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었고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껴묻거리가 발굴되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재밌었지? 이야기 흐름식으로 하니까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1강 삼국의 문화. 먼저 벽화는, 잠깐만, 미안해. 벽화, 옛날 사람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였어. 특히 고구려의 고분 벽화가 있었다. 하지만 훼손이 진행 중이라서 너무 아쉽다. 이 정도. 고분 양식의 변화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고구려랑 백제는 돌무지 덧날 무덤, 아니,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특히 벽화가 많이 남아있었지. 굴식 돌방 무덤에는. 자,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 이외에 벽돌 무덤 같은 것도 있었던 거 체크를 해줄 거야. 대표적으로 무령왕릉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겠지.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날 무덤이 있었지. 돌무지 덧날 무덤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절대로 도굴이 불가능한 그런 무덤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껴목거리가 남아있어서 정말 소중한 우리 많은 신라 문화재들이 여기서 들어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구식 돌방 무덤을 바뀐다. 아무래도 그렇게 거대한 무덤을 막 1000년 동안이나 만들 수는 없잖아. 신라가 흔히 1000년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식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 우리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의 문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해봤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다양한 문화재들, 그리고 삼국이 다른 나라랑 어떻게 교류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